네, 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알아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코스피 오늘은 좀 상승 마감 하나 했는데 장 후반에 다시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다른 것보다 올해 첫 번째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에 합당한 수준의 변동성이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했는데 아쉽게 그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조금 좋지 않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시장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내일이 될 겁니다. 옵션 만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거나 매수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의 지수를 결정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내일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시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일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면 아마 한동안은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이번 주에 이어진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오늘의 시장 그리고 내일의 시장까지 한번 바라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했을지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은 물량을 빼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택한 기업들입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2차 전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온 가운데 외국인들은 대형주 LG 에너지 솔루션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금융주에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HMM 해운주도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죠. 매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기업인데요. 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럽 선박에 네 척의 선박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진칼도 수급이 들어왔고 종합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입니다. 4분기 적자가 전망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선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시선주 코스닥 시장도 바로 살펴보시죠. 네, 레인보 로보틱스가 가장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과 함께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대장주 레인보 로보틱스를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동훈 아나텍과 유진테크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동훈 아나텍은 주가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업체인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호텔, 레저 기업인 아난티까지도 다양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이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콘텐츠나 레저 분야까지도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수급 특징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대단히 찾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어제도 그랬고 이번 주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만 들어온다는 것, 그 외에는 저는 우선은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선택을 꾸준히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아두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 중에서 눈길이 가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서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였던 다양한 수준의 행보, 즉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시장이 산업 성장성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거의 33%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성장률이 보인다면 정확하게 3년 뒤에는 성장률이 2배가 됩니다.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의 이족 보행 로봇이나 협동 로봇, 단순하게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주위 실생활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상용화가 되고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은 일정 부분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면서 그 주가를 잘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실적이 결국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몇 로봇 회사들은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다만 이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022년처럼 조금씩 흑자로 완전히 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그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지만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 주가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우선은 크게 올랐고요. 이후 실적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점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적지 않게 유입이 되었다는 점 토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선 보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 시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도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공개합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시장에서 크게 올라온 가운데 카카오도 강세를 보였죠. 이 주가가 3% 이상 뛰면서 주가 6만 1,000원 선 이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도 오늘 주가 급등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삼성 SDS도 기관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오늘 삼성 일가의 블록딜 소식으로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기관들은 오늘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보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로 주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주가 강세와 함께 기관의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도 바로 살펴보시죠. 네, 상위권에 에코프로 BM이 올라와 있네요. 오늘 오랜만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역시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AI 공급망 소프트웨어 기업인 엠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바이오 주까지도 오늘 올라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이죠. 기관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콘텐츠 어플 기업인 디어유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이 선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들은 양시장의 수급이 모두 들어왔던 만큼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담아냈는데요. 오늘 기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찾기는 역시 힘들고요. 그나마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반도체는 잠시 피해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사실상 눈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기관의 시선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눈길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아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우선은 가장 큰 이유가 기아의 주가가 10만 원을 조금 넘어간 이후로 대략 9만 원 선까지 1월 시작과 함께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도 올해 4분기 매출액은 26조 3천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원 수준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지난해 총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한 각각 전년 대비 17%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량의 판매 대수 또한 308만 대로 전년 대비 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공급이 원활해지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의 출고 기간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기아와 현대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비용 측면에서 관리를 조금은 잘하다 보니 영업이익의 개선세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지난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러한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수입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0년 만에 70%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70%에 달하는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AS라든지 기타 자동차 부품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흐름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이번 달에 종목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가 매수다.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적은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스러워하지는 마시고 한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청원 PB의 기관 시선주의 선택은 코스피 시장의 기아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시선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몸집이 무거운 만큼 정말 어려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 기업과 그리고 로봇주의 경쟁, 이청원 PB의 선택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결정짓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종목 또한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기관의 매수세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기아보다는 분명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연초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을 때 앞서 이야기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밀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를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일 때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기업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17만 4,500원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면 내일 시초가에 한번 눈여겨보시되 목표 가격은 조금은 짧게 시장이 지금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원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종 선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몰렸고요. 역시나 3거래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시선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PB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